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올 들어서도 이 중국 증시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3,600포인트를 뚫어냈죠. 빠르면 오늘 중으로도 3,700선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중국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마켓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에 앞서서 거품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중국 증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참 급하게 올랐습니다만 올해 1, 2월에는 좀 등락 거듭하면서 좀 쉬어가는가 싶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한번 올랐다 하면은 1% 후반대 2%씩 막 지수가 오르니까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예. 올해의 작년 말에 글로벌 증시를 이렇게 전망하면서 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경제가 좋은 미국보다는 경제가 나쁜 일본 증시가 그리고 경제가 더 나쁜 유럽 증시가 네. 사실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좋을 거로 보는 유럽 증시보다도 오히려 신흥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래된다 하는 그런 시각과 달리 신흥국은 차별화 중에서 네. 그래도 개혁과 구조정을 이렇게 같이 가는 사실 중국. 그래서 유럽 증시보다는 중국, 중국 증시보다는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인도 증시보다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국 증시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진행자께서 개괄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 경기 침체다 하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어떤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중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기는 7%대 내려앉았지만 주가는 한 50%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해서 신용거래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잠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는 좀 주춤한 양상을 그런 보이다가 이유가 있었고요. 지금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3,700선이 바짝 다가섰어요. 예. 한 10포인트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올해의 상해 종합지수가 이런 속도로 본다면 한 5,000포인트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8년 금리위기 직전에 사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6,000선 넘어갔을 때 그때 국내 증시에서 많은 어떤 금융상품 나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를 연상시키는 소위 빅마켓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조심스럽게 되게 되면서 네. 이러저러나 AIB 관련된 소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지금 이제 전부 미국도 거기 참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35개국인가 이게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예. 그걸 경험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금리 개편 문제라든가 또 이번 주에 26일, 28일은 보아오 포럼이라고 있거든요. 중국판 나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보아오 포럼이라고 해서 관심이 되는 가운데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중국 증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거의 점프하듯이 올라가고 있어서요. 자, 이 최근에 이런 증시 강한 반등세가 그래서 좀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제 경제 성장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5%대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루비니 교수가 네. 좀 향후 중장기적인 걸 찍긴 했지만 5%대 전망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이렇게 중장기로 비관적 전망이 나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7.4% 기록했죠. 네. 그래서 목표 성장률 7.5%에 대비해서 하회했으니까 이게 16년 만에 처음 있었죠. 이런 것이 반영해서 지난 3월 초에 끝났던 양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 내려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1분기에 중국이 좀 수질이 좀 부정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도 올해 목표 성장률 7%보다는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6.7에서 6.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전망도 상당히 낮아져서 목표 성장률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IMF가 올해 1월 초에 전망한 거 보면 작년 10월에 7.1%에서 6.8% 내려잡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루비니 교수가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중장기적인 하기도 하지만 5%에 내려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루비니 교수의 5% 전망, 중국 경제 5% 전망이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는 주가는 비웃기를 하듯 확 올라버렸거든요. 역시 사람의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뭐 석학이다 하는, 근데 시장 평가는 석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루비니 교수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시청자분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루비니 교수의 이런 전망이 아니더라도 뭐 확실히 올 들어서 지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중국 경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표정이 어두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무섭게 반등을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예,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의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작년에 중국 경제가 7% 내려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침체다 이렇게 얘기했지, 또 중증 감정이 우려했겠지, 중국 경제가 좋다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50%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작년 11월 7일 날 소위 후광통 이게 효과다 이렇게 해서 후광통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진단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이렇게 국가 중에서 후광통에 의해서 사실 중국 주가가 50% 올랐다 이렇게 떠드는 거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결국 사실 중국이 자본시장 자유의 후광통은 극히 일부의 제도적 자유화 부분인데요. 시청자분이 만약에 중국의 경제 관리다 하는 각도에서 후광통 하나로 중국의 주가가 한 50% 오른다 하면 그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부작용 때문에. 근데 사실 진단을 경기가 안 좋다, 중국 경제 안 좋다 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당시에 시기적 맞춰서 작년 11월 17일 날 후광통 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주가가 50% 끌어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원인이 잘못 진단했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7%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중국이 경제 발전당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과거에 10에서 12%가 1인당 GDP가 3,000달러.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경제 발전 주기를 보면 생애 중 이상의 청소년 전반기. 시청자분의 자제분이 청소년기 전반기에는 하루가 밤이 지나면 오이절라도 잘한다. 이 표현이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가 중국 경제가 10에서 12% 성장이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의 1인당 GDP가 7,000달러, 8,000달러 되니까 청소년기 후반기다. 그다음에 성장 속도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서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는 상대 수익률입니다.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진행자분 한번 오늘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할까요? 오늘 모두에 상당히 좀 이렇게 독일과 그리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진행하는 김영경 PD가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미인이다,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미인이다 했을 때 사실 남자가 더 이렇게 불리하겠습니까? 여자가 더 불리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요? 네네. 제가 공통적으로요. 네네. 제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투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분은. 김영경 PD가 세계에서 아주 범할 수 없는 절대 미인이다 하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남성이 김연경 PD를 보면 여성들은 홀대받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여성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제짝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윤택한다. 그러면 투자라는 건 돈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그때 당시에 상대적인 성장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경제 7% 둔화됐죠. 그러나 금융위기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저성장 추세가 일반적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도 저성장, 중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 근데
중국 경제만 놓고 과거에 10% 가는 걸 7%는 낮춰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뭐냐? 투자 관점이거든요. 투자의 상대 순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보다는 세계 경제도 저성장이니까 자, 같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중국 경제 7% 봐야지 중국 경제를 작년 것처럼 침체다 해놓고 사실 주가가 50% 올라가니까 거기에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렇게 궁색한 병명으로 후광통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후광통 거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우리가 경제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걸 꼭 네.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지금의 중국 실물 경기보다도 이 증시가 더 크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그만큼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중국을 바라보는 신뢰라 그럴까요? 확실히 이 부분도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사실 경제 강요가 굉장히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하현 경제티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지금 한 나라의 성장에서 보면 단순 생산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이라 하면 시청자는 같이 풀어가 있습니다. 예. 노동과 자본이라 필요하면 지금은 노동을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고용시장 이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한국에서 중국 가고 중국에서 이디오피아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똑같은 업종이 쫙 크다 보니까 경제 발전 단계 없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본이 아주 풍부한 상태입니다. 자본 풍부하죠. 그다음에 금리도 싸죠. 그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 경제 강요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하려면 사실 위상이 증대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위상이 상당히 높죠. 뭐 지금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관련해서 네. 지금 서방 선진 7개국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갈등 관계에서 협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 국제 관계에서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3년 전에 독일 제쳤죠. 그 다음에 위안보이고 4조 달러 됐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작년 12월에 일본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죠. 올해 GDP 규모로 금액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을 제친다, 미국을 제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내가 살려면 네. 결국은 내 살아줄 길이 이렇게 기회가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국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 자본이 사실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경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국제사이 높아졌다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상을 얘기하면은 위안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경제 강조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결국 위상을 증대시켜서 크레딧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크레딧 확보가 노력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금을 경제 발전에 아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의 지금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성과를 좀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국의 위안화 국제 과제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이 역의 위안화 거래망. 네. 역의 위안화 거래망이거든요. 이게 2009년 홍콩이 첫 시발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각도에서 보면 대부분 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와 한국도 작년 12월 1일 날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바로 역의 위안화 결제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제망이 지금 12곳에서 대부분 다 국제금융의 요지가 지금 이렇게 차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도쿄와 뉴욕만 빼지고 대부분 국제금융 시장에 있어서 보면 이 역의 위안화 결제망이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화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통화사업 문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25개국가 약 3조 위안. 우리 돈은 얼마냐? 543조 원. 네. 이게 지금 중국과 그 통화 수합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위안화 결제가 아주 쉽게 만들고 그다음에 통화 수합 협정을 맺다 보니까 결국 경상거래 측면에서 지금 무역거래 측면에서도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가 지금 9%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한 80% 거래하는데 중국이 9%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결제, 엔화 결제 이 결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중국의 지금 위안화 결제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1인당 GDP가 7,000달러거든요. 7,000달러의 국가의 통화인 위안화의 무역 결제, 자본 거래 무역 결제에서 약 9% 치고 올라가서
미국의 그 달러에 의해서 사실 두 번째로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상당분 이렇게 도움이 된다. 결국 중국의 네. 경제 정책의 중점이 성장률을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보면 사실 그 국제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위안화 결제, 국제화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상당히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탄탄한 어떤 국제 신뢰라든가 중국 자체 어떤 체력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좀 증시가 가고 있는 배경도 살펴봤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이 거품이다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이유가 어떤 예전에 어떤 중국의 부정부패 이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증시 모습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도박장 같은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주가가 이제 단기에 네. 많이 올라가고 예.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2008년 금리기 직전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네. 그래서 한국의 증시, 중국 증시가 관련해서 중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럴 때의 형성 여건과 비슷한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주가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권력층들이 재산을 한몫 불기해서 예. 주가를 인위적으로 권력의 힘을 이렇게 끌어올린 이런 그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같은 신흥국에서도 부패에 대해서 청산 척결하는 국가들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흥국 자체적으로 신흥국의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부패 이 문제에 휩싸였던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의 호세프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상당히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면서 본인 자신도 사실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 거리 시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패 문제는 지금은 굉장히 금융시장이라든가 그 경제를 발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왜 시진핑, 스위평 이런 사람들이 경제 맥을 잘 읽어가느냐 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의 투명도를 흐리는 부패 문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들어서 또 하나의 네. 국제로 칠려가는데 가장 장애인을 부패로 본다면 부패를 척결시키는 의지가 있어야 그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법치주의 확립, 부정부패 척결 아마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외신들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쓸데없이 경제력 렌트에서 렌트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더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데 이 증시가 참 잘 올라가는 것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지금 우리 한국경제 TV라든가 이런 데 각종 그 방송에서 보면 뭐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세금 내는데 저렇게 갈고 수 있겠습니까? 정책자금 뭐 저렇게 해서 국민의 뭐 공돈입니까 뭔가.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부정부패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경제라든가 증시 발전에 가장 주목하는 것이 부정부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연일 권력층이라든가 이게 이전 권력층이 되겠습니다. 권력층이라든가 뭔가에서 내가 경제 살리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끌려 들어가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시하는 부정부패 동무에서 한국 경제가 사실 거기에 합치되지 않고 결과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 국민들도 신뢰가 떨어지고 해외에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중계 시진핑 이렇게 국가주석이 법치주의 확립, 부정부패 척결 이 문제에 가장 주력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 2008년 직전에 권력층들이 사실 권력을 네.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한바탕 해먹는 이런 것은 사실 가능성은 적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는 가능성은 적다. 네.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좀 올해 남아있는 기간 중국이 이제 증시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신흥국의 주가는 쉽게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죠. 예. 여러 가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가이기 때문에 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 많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대체로 보면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아라. 지금 중국이
고성장 전략을 추진하지 않는다. 네. 우선순위를 고성장 전략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아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네. 성장률이 뭐 7%, 6% 떨어지더라도 그게 마치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 중진국 한정이다. 그 다음에 뭐 디프레다 이런 쪽의 얘기도 해서 네. 중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은 뭐냐 두 가지 확대입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 단계에서 그로스 패스를 내연적 상태, 엑센시브에서 인텐시브를 해서 내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우선순위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주력한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제금융기구에서 AIB라든가 NDB라든가 그다음에 CRA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IMF라든가 그다음에 ADB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걸 양분시키는 이래서 위상을 찾아가는 노력과 함께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발해서 성강통, 후강통, 외사 자본시장 발전해서 개방시켜서 예. 미국 자본의 값싼 자금을 이렇게 돼서 경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드느냐. 또 성장률도 네.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지금 성장률을 둔화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7%에서 과거의 중국의 10개월 데이터 보면 침체지만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크로스 엑센션 데이터 보면 사실 세계 다른 국가들도 성장률이 미국도 그렇게 경제가 잘 된다 2% 되니까 다 저성장이다. 해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예. 괜찮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중국 네.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예전에 중국 하면은 이게 투자하실 때도 좀 인식이 안 좋으셨던 분들, 이게 심리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투자라는 어떤 시각을 볼 때는 확실히 좀 달라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중국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중국 증시가 이렇게 타오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재테크에서 이렇게 보면 인력국가 또 수출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투자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네. 국가에 비해서.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에 대해서 트라우마 이렇게 있거든요. 중국 상품, 차이나 상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두 번은 안 속는다. 예. 이런 각도죠. 그러나 지금 현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 50% 이상, 예. 근데 올해 한 15% 이상 이걸 이렇게 누리려면 중국에 대한 인식부터 개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인식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또 중국의 여건상으로 보면 좋기 때문에 아마 한국경제TV가 그런 국제적 흐름을 잘 읽어서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게 네. 작년 연말에 작년 9월인가요? 8월서부터 정확한 기억을 하겠습니다는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송재조 한국경제TV 사장께서 느닷없이 중국의 경제망, 중국 경제망과 같이 합작해서 아마 한국 경제방송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그 경제망에 내놓되는 이 방송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올해 새벽에서부터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방은 중국의 국영방송 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경제방송상 여러 가지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 관계없이 우리 투자자의 잘못된 인식을 좀 해서 중국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경제TV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네. 제도 여건을 마련해주고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다이렉트로 합작해서 이 방송에 틀어주는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경제TV의 증시의 그 발전을 위해서 선도하는 기능 그런 부분을 그 맥락해서 인식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인식 재편해야 네. 지금 중국 주가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좀 누려야 그게 글로벌화에 대해서 딴소리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글로벌 되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에 대해서 이익을 향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제도 여건을 마련해 가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전에는 한국경제TV의 제도 여건 이런 것을 좀 잘 보시면 네. 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시청자분이 답을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최근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무섭게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실물 경제라든가 국제위상이나 이런 신뢰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드렸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중국에 대한 시각을 확실히 예전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틀에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